군산 스토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호 기자입니다. 한 달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근 전 전주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한근입니다. 제가 양력을 보니까 교장 선생님, 그다음 교육장님, 그다음 이제 교육자치연구소 상임 대표님, 굉장히 호칭이 많은데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해야 편할까요? 예. 참 교사로서 살면서 좀 네. 버라이어티했죠. 네. 다양하게 했는데 네. 글쎄요. 교사들 교육자의 꿈은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이 가장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 잘은 못했지만 네. 선생님이라고 불러준다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호칭을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 10일이죠. 예, 군산 교육자치연구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이제 교육자치연구소 상임 대표님을 또 하고 계시는데 예, 그날 또 특강을 하셨어요. 예.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2차 산업혁명 시대 개발도상국 시대를 살았잖아요. 네네. 그때는 나를 따르라 라는 구호가 적절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네네. 힘을 모으는. 네. 그런데 교육자치연구소 창립과 더불어서 특강을 한 주요 내용은 네. 이제 사공이 많아야 배를 산으로 올릴 수 있다. 사공이 많아요. 네. 배를 산으로 올릴 수 있다. 예. 예전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렇죠. 예. 사공만 따르라고 네, 했잖아요.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각 지역과 학교의 상상력이 살아나야 되고 네. 모두가 주체가 되어서 배를 산까지 올릴 수도 있는 산을 넘길 수 있는 힘, 그것이 자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과거에 통치였다면 지금은 자치다.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 선생님께서 그 특강을 한다고 그러니까 각계 이 정치권에서도 많이 또 축하 자리를 또 많이 오셨는데 또 강임준 군산시장도 오셨고 예. 신영대 국회의원도 오셨고 시의원이 도의원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이런 인연이나 이런 관계가 있었나요? 네. 네.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군산에서 교사 생활을 했고 네. 특별히 교육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이 지방을 살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성황리에 열렸던 걸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는 질문일까 싶습니다. 첫 발령을 받았던 근무지하고 그곳의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1983년 네. 6월 30일까지 네. 군대에서 소대장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럼 장교로 군생활. 예. 실례지만 몇 사단에 나오셨죠? 지금 22사단인데 22사. 네. 그 당시에는 동해안 경비사령부라고 했었어요. 네. 강원도 고성. 고성. 통일전망대에 있는 네. 그리고 2달 만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자리로 가게 됐어요. 소대장에서 네. 선생님 2달 사이인데요. 네.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고창 신림중학교라는 곳으로 첫 발령을 받았었는데 버스를 잘못 탔어요. 시내버스를. 그래서 한 오리길을 걸어가는데 네. 코스모스가 그렇게 만발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30분 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린다. 소대장에서 선생님을 바뀐 거네요. 예. 불린다. 코스모스. 네. 마치 막 도열해서 나를 환영하는 것 같은 기분. 네. 학교에 갔는데 마침 특별활동 시간이더라고요. 특별활동 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 그 당시에는 시골 면 단위 학교지만 한 600명 정도가 재학하던 학교였었어요. 엄청나네. 그 당시 아니 엄청나게 600명. 그 당시에 면 단위는 다 그랬습니다. 면 단위가 600명이에요. 예.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죠.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그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데 운동장에 네. 이게 완전히 코스모스 꽃밭인 거예요. 길에서 보던 코스모스를 운동장에서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다 보니까 담임은 없었고 제가 수학 선생이었는데 매스메딕 수학. 야, 멋있네요. 근데 네.
운동을 더 좋아했어요. 와, 굉장히 또 체력도 굉장히 좋으세요. 예, 그래서 예. 주로 체육 선생님 수업 나한테 달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운동장에서 뛰고 했는데 네. 그러다가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아, 12월 달에. 네. 그래서 깁스하고 첫 담임을 맡았는데 세상에 목발을 집은 채 했었어요. 아, 첫 담임. 첫 담임인데 아킬레스 부상으로 인해서 목발 짚고 기부스하고 네. 그러고 갔으니 여학생 3학년 4반 여학생반 담임이었는데 네. 얼마나 이 얼굴에 몰골은 그러지 볼만했겠지요. 예. 그런데 그때 만난 아이들 제 첫 제자들 제가 나중에 니들이 내 스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제자들을 만났는데 네. 그때 아 학생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제자들이에요. 네. 제 평생에 학생관을 만들어준 아이들을 그때 만났던 것이 네. 추억이라면 추억이고요. 그때 저는 대학 다닐 때 야학을 했었는데 아이들 가정 방문을 다녔거든요. 네. 그때는 그래서 가서 아이들 만나가지고 모정에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고 밤에 돌아오면은 꼭 야학 교사로 돌아간 그런 심정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같은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럼 이제 사모님께서도 이제 그 같은 또 학교의 미술교사. 야. 그래서 학교를 2년 반 만에 관내에서 고창 중학교로 옮기게 됐어요. 네. 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는 그 군대 시절을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소대장이랑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근무지가 육사단 제가 수색대를 나와서 전방에 있는 상황을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체격이 예, 예. 수색대로 차출되셨겠네요. 네, 뭐 저는 뭐 수색대가 어떤 데인지를 몰랐는데 네,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이 전방 생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또 선생님께서도 이제 또 전방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너무 또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남자라면 또 전방 또 군대 이야기인가요 지금? 아니요, 그냥 제가 번외로 예, 예, 맞습니다. 그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전교조 활동 그 얘기도 좀 있습니다. 예. 그 전교조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한국 교총과 더불어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죠? 예. 예, 예. 그 초기 참교육이라는 목표로 전교조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예. 또 전교조 활동을 하시다가 또 결성으로도 해직도 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으셨는데 당시 그 전교조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83년 6월 30일까지 소대장으로 불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소대원들을 만난 군복 입은 소대원을 만난 게 아니라 코스모스 같은 아이들을 만났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꼭 다시 소대장을 하는 느낌. 아, 예. 교장 선생님이 대대장 같은 느낌. 네, 네. 군사 문화가 학교에 있어가지고 네, 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시키는 교육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은 시키는 교육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교육, 네. 국가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개개인을 위한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때 전교조 교사 그 차출법이라는 공문이 있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대개 전교조를 한다라고 네. 문교부 그 당시 문교부. 그래서 공문이 있었는데 그 공문 내용에 그런 문장이 기억이 나요. 네. 학생들에게 유독 친절한 교사, 음.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네. 그런 근데 저는 친절하고 싶었고 촌지를 안 받고 싶었거든요. 네. 학급 문집을 만드는 교사. 저는 문집을 만들었거든요. 아, 문집.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는 국가 체제에 네. 대한 어느 정도의 불가피한 저항이 음. 필요했었고 그렇게 목을 자를 정도로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렇죠. 적어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라. 네. 그런 외침이었는데 해직됐습니다. 해직은 89년에 군산 남중에서 해직이 됐습니다. 그럼 해직 되시고 나서 또 복직 과정 굉장히 또 힘들었겠네, 그럼 그게요. 예, 예. 5년 가까이 길거리 교사 생활을 했고 그 당시 주로 이제 군산에서 전교조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4년에 군산 월명여중으로 복직이 되었죠. 94년도에. 예, 예. 네. 그럼 그 과정, 그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제 선생의 끈을 놓지를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그 학생을 가르치는 뭐 무대가 이제 학교가 아닌 뭐 다른 쪽에서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하신 거네요, 선생님. 저희들도 뭐 길거리 교사라고 그랬죠. 아, 길거리 교사라고. 아. 표현이 참 재밌네요, 길거리 교사. 예. 제가 기억에 이제 그 2000년 중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 당시 이제 회원중학교가 전국적으로 그 이슈를 탄 적이 있거든요. 이제 뭐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도 회원중학교를 일부러 뭐 전학을 해서 다니고 그런 아주 열풍이 불었는데요. 당시 이제 회원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예. 굉장히 이제 그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해직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예, 뭐 94년도에 월명 중학교에 계셨다가 2000년 중반이 넘어서는 다시 또 회원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폐교 직전에 당시 회원중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교로 이제 만드셨는데 그 노력이 굉장히 좀 뭐 남들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회원중과의 인연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예. 운명 같은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88년에 고창에 근무하다가 네, 예. 고향인 군산으로 이동을 위해서 인사 서류를 작성했었는데 네. 그 해에 못 오고 88년에 회원중학교에 수학 교사 결혼이 생겨요. 88년에 제가 올 수 있었는데 88 올림픽 때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반대했어요.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서 제가 못 오게 된 학교거든요. 네. 그러고 군산 남중으로 오게 됐었는데 네. 또 이 학교를 가게 된 것도 대단히 우연이에요. 아니, 우연이라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2003년에 있었잖아요. 네, 예, 예. 그때 이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국민들 얼마나 분노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제가 선생님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성명서를 냈는데 네. 그것이 공무원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제가 그 벌금형을 받습니다. 벌금형을. 그래서 벌금을 받으면 행정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2007년에 좌천이 됩니다. 또 좌천이 되시는구나. 그 좌천대에서 간 학교가 예. 회원중학교입니다. 예. 제가 원치 않고 간 네. 어쩌면 그 10여 년 전에 갈 수 있었던 학교, 네. 20년 전에 갈 수 있었던 네. 학교를 그런 좌천에 의해서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초임 때 봤던 그 600명의 학생들이 다니던 면 단위 학교 네. 보다 분명히 회원면이 더 큰 면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은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었고 60여 명. 60여 명. 네. 그리고 마을에서 학교에 대한 기대를 거의 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어떻게 물론 이제 원인은 도시 산업화로 인한 탈농 현상이긴 했는데 속수무책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봤고 이게 마치 천천히 침몰하는 배 같은 농촌학교 풍경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는데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건 교육 아닌가? 그렇죠. 그 생각을 선생님들하고 동창회가 함께 했어요. 이 대목에서 동창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회원중 동창회에 그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 지원을 잊지 못해요. 교육이 교장이나 교사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례로서 저는 회원중을 말하곤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함께 한 교육이 대단히 특별하다는 안 했어요. 다만 국영수만을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에게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 갈래길이 세상에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여러 갈래길을 보여주는 게 교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아이에게는 운동을 네가 잘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새는 우아하게 달고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칠 수 있는 물을 주자. 이게 대단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란한 박수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기대와 갈증이 참 대한민국에 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공감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국영수만 잘해야 뭐 인생에 성공한다. 뭐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뭐 입이 닳도록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그 일명 뭐 수포자라고 그러죠. 뭐, 예. 뭐 여러 가지 너무 학문이 어렵다 보니까 일찍 또 포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런 그 입시 위주의 교육에 탈피를 해서 본인들이 정말 잘하는 뭐 특성화 뭐 예를 들면 뭐 과목을 선택을 해서 그 꼭 국영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 뭐 다른 걸 잘해도 뭐 성공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그게 뭐 큰 학부형들한테 많이 와닿는 계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새하고 물고기가 있는데 네, 예. 늘 시험 문제가 저 뒤에 있는 나무에 빨리 갔다 오기라고 해봐요. 그렇죠. 예. 그럼 새는 늘 새처럼 아, 즐겁게 그렇죠. 예. 날아다니는 이 시험이 너무 식은 죽 예, 먹기잖아요. 예. 근데 물고기는 어떨까요? 물에 빠져 죽고 싶겠죠. 예, 예. 왜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습니까? 물속을 헤엄치는 시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봐줬다면 아, 나는 새가 못 갖고 있는 지느러미가 있고 아가미가 있구나. 그렇죠. 이것을 발견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새를 빨리 새도 기왕이면 빨리 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아하게 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아, 예, 명언이네요. 네. 그 교직 생활 중에 군산 남고죠. 현재는 이제 한들고등학교, 예. 또 옥구중학교, 군산 남고등학교 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또 많은 변화를 이끄셨습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회원중을 나오면서 네. 회원중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회원중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다. 아, 회원 중 같은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있었으면 예. 좋겠다. 그런 바람을 이야기했는데 예, 예. 저는 교사로 돌아갔습니다. 수학교사로. 아, 예, 돌아가서 1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군산 남고가 지역에서는 좀 알겠지만 그 당시에 아이들도 지친 아이들이 가고 네. 부모들도 심지어 지역사회에서도 기피하는 그런 학교였었어요. 남고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 회원 고등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라는 예. 그 학부모님들의 제안과 일종의 협박을 예. 받아서 또 그 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아, 지원을 하게 됐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가서 본 제 목표는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지금 살고 있다. 네. 이 아이들에게 나무에 계속 올라가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아닌 예. 물을 주자. 네. 그런 심정으로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그 학교에는 비수 품은 아이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가서 만난 아이들을 그 접촉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살면서 박수를 한 번도 못 받고 컸어요. 박수를 못 받았고. 박수 못 받으니까 비수 품은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칭찬은 고래도 아이들에게 춤추게 하는데, 네. 그렇죠. 아이들에게 박수를 많이 쳐주는 따뜻한 학교, 그렇죠. 친절한 학교가 되자. 네. 특별한 거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를 자꾸 쳐주자. 네. 근데 조금 쳐줘 보니까요, 아이들이 갖고 있다는 비수가 얼음칼이더라고요. 따뜻함에 녹아버리는. 지금 남고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혹시 기회 되면 지금 한들고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최근에 가서 보니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 학교 변화한 겁니다. 옥구중학교하고 겸 교장이었거든요. 네. 겸 교장. 겸 교장. 그게 그때 가능한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네. 행정실도 따로 있고 교감선생님도 따로 있는데 네, 네. 그 학교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교장은 하나만 주겠다. TO를 그렇게 했나 봐요. 사실은 학교 사이즈로 보면 2명의 교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일은 버거웠지만 또 한편으로 욕심이 회원중학교, 옥구중, 인피중, 나포중, 자양중 이렇게 네. 군산시를 둘러싼 학교들이 네. 혁신학교로서의 하나의 벨트가 되면 네. 군산시 아이들이 농촌으로도 이동할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런 벨트를 만들자라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 학교를 버거워하지 않고 선택을 한 겁니다. 굉장히 그러면 몸이 뭐 나만하진 않으셨겠네요, 그게. 나무 있잖아요. 야, 굉장히 참 위트 있는 대답이 참 대단하시네요. 예. 지난 동안 시간 동안 이제 전북 교육이 혁신 학교를 통해 많이 바뀐 건 사실이다. 예. 그러나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다고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바뀌고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혁신학교를 두고 지난 한 10여 년간 했는데 혁신학교의 성공과 실패를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회원중학교는 혁신학교로 성공했다. 네. 한들고는 성공했다. 또 어떤 학교는 실패했다 그러는데 네. 저는 그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학교의 문제점들을 해결해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시도 자체가 성공인 것이지 결과가 성공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예. 교육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만족한다면 변화를 안 해도 돼요. 현재 만족한다면 한다면 예. 우리 사회가 현재 교육에 충분히 만족한다면 뭐하러 바꿉니까? 근데 사실은 교육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있잖아요. 예. 그럼 모든 학교는 혁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그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체성이 살아나고 지역과의 협치가 살아난 학교들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네. 그 모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네. 혁신학교의 성공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네. 예. 학교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에 상상력을 주고 그래서 학교 자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치가 필요해요. 네. 지역의 교육 자치.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바꿔가자라는 지역사회의 공감과 협치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적 상상력이 살아나는 것, 그게 교육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모든 학교 혁신됩니다. 지금 동영상 준비됐나요? 네. 지금 동영상 잠깐 한번 보고 네,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네. 학교는 저의 학창 시절보다 보다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저도 교사로서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학교 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자치연구소의 창립과 그 활동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행복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회원중과 한들고를 재학하며 혁신교육을 통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자치연구소에게 바라는 점은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을 전북에 있는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함께 느끼고 학교에 대해 애교심을 가질 수 있는 전북만의 특성화된 교육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학교는 친구들 모두가 내가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그저 공부와 시험에만 몰두하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끼와 다양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인 교육자치연구소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응원하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6년 동안 혁신교육을 받으며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치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교육자치연구소에서는 이런 학생자치가 학교 내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세요. 교육자치연구소에 바라는 것은 전북 교육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이 무엇인지 연구되기를 바랍니다. 암기식 교육이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세워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북교육자치연구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자치연구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육자치연구소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교육자치연구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자치연구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영상을 보니까 참 교육자치연구소가 굉장히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구나. 고맙습니다. 저도 뭐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가 이제 9살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제가 아, 결혼을 늦게 해서 9살인데 학부모님이시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아이들한테 정말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약간 생각이 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이제 그 공부보다는 약간 예능에 좀 관심, 순수 예술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지금 열심히 지금 그쪽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랑 같이 받고 이거 하려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완전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아이를 이제 좀 지도를 해야 될지 나름대로 저도 그것 때문에 항상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그 기자회견을 또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이제 학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온라인 교육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지금 비대면 수업, 온라인 교육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 많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이 상황이 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쯤에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는 예측은 아무도 못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아무도 못했죠. 네. 잠시 피해 있거나 네. 잠시 어떤 임기응변으로 하면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1년 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 분명히 아이들의 교육과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네. 물론 어른들이 삶에도 영향을 주고 네, 있죠.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늦었지만 했습니다. 1년에 끝나지 않고 또 내년까지 그렇죠. 이어질지도 예, 모른다는 상황에서. 근데 한 1,700여 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예. 교육자인 저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스크로 얼굴의 3분의 2를 가리고 사는데 네. 아이들의 삶도 3분의 2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학습 격차를 우선 걱정을 하지요. 예. 학습 결손도 걱정을 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에서 결손을 보이고 있었고 집에서 돌봐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그 학력 격차가 뭐 시험으로 우리가 본 건 아니지만 네. 돌봄이 가능하고 돌봄이 불가능하고의 문제는 집에서 비대면 학습의 집중도랄지 흥미도 등에서 나타날 수 있고 네. 학생들 스스로도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학력 격차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더 과학적인 그 조사가 필요하고 대안도 필요하다라고 네. 봐지는데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의 생활 습관의 문제랄지 그 건강상의 문제, 특히 심리적인 문제, 네. 개인적으로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관계 형성을 못하다 보니까 통계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저희 설문조사가 아니라 네. 자살 학생이 작년에 더 늘어났다는 자살. 자살 학생이 자살 학생이 재작년에 비해서 그래요? 그런 심각하고 우울한 그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예. 아주 심각하고 특히 그 학부모들도 집에서 자녀하고 오래 있으면서 짜증이 함께 늘어나고 그렇죠. 또 식비도 늘어나고 또 사교육비도 그렇죠. 늘어나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러워하고 있었고 네.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쌍방향 수업으로 한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게 용이치 않은 시스템의 문제나 네. 또 개인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수업에 참가시키는 것 자체가 온라인 수업상에서는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시간 낭비를 많이 맞습니다. 하는 거죠. 또 서버도 자주 끊기고 여러 가지 그렇죠. 부작용이 많이 그래서 있으니까, 예. 선생님들도 불만스러워. 네. 이제 다행히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제 5월 10일자 발표에서 전면적인 그 등교 수업 쪽으로 방향을 네, 잡고 네. 있는데 등교 수업을 해도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보완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잃어버린 1년 반의 아이들의 생활 교들과의 관계랄지 그렇죠. 학습 결손과 격차를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또 어쩌면 우리 바람대로 대면 수업, 전면 등교 수업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비대면 수업에 대한 그 시스템의 보완이랄지 컨텐츠의 보완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확인한 핵심은 뭐였냐면 역시 학교가 필요하다. 학교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학교가 필요하다. 네. 다만 옛날 같은 학교에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면서 공부하니까 집에서 뒹굴면서 공부하니까 편해요. 또 모르는 것을 이 기기를 재생해서 보니까 네. 좋아요. 예. 근데 이것을 학교에서 이제 보장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교실 공간을 그동안에 이제 공간 재구성 사업이라고 해서 휴게 공간이나 놀이 공간을 많이 만드는 데 투자를 했거든요. 네. 이제 교실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실에. 교실 안에서 학습 공간과 또 이 학습을 재생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네. 뒹굴면서도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져야 되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문명 대전환을 이야기하는데 교육의 대전환 시점이 됐다. 그렇게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학급당 학생 수가 정말 줄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아니, 그럼요. 예. 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농촌 학교는 대면 수업을 했거든요. 했고 지금 과밀 밀집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예. 도시학교의 특성이 뭡니까?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대면 수업에 대한 학교 공간의 재구성, 네.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구축,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대비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보이스가 좋으세요. 이거 예. 지금 네. 이 기자님 못 따라가겠어요. 제가 자꾸 기죽고 있습니다. 인물로 기죽지, 목소리로 아닙니다. 기죽지.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학부형 입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자녀들의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학생들이 좋은 성적도 받고 학교 생활도 행복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성적과 학교 생활의 조화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네, 저는 이 기자님도 그러겠지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은 자기 주도성이라고 봐요. 자기 주도성. 네. 자존감을 알고 자기 계획하에 인생을 살아나가는 힘인데요. 이 자기 주도성이 불행스럽게도 성적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자기 주도성은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성취인데 이게 대한민국 오지선다형 시험으로는 자기 주도성이 그렇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불가피하게 이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 그렇죠. 네. 저는 이 영화 혹시 4등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4등. 네. 글쎄요. 어떤 영화? 언제 개봉한?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네. 수영 선수입니다. 수영 선수인데 늘 4등밖에 못해요. 3등도 아니고 4등. 그래서 4등. 그래서 4등이가 제목이. 운동 선수의 4등의 비극을 아시죠? 그렇죠. 야. 메달을 한 번도 그렇죠. 못 따는 안타깝죠. 거죠. 그죠. 예. 결국은 그 부모가 이렇게 체벌하는 코치에게 알고도 아끼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런 부모가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런 부모를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거야. 그 부모 탓보다는 우리 사회 탓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말씀. 많지 않죠. 예. 아니 세층 인류 대학은 많지 않다는. 예.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적어요. 그렇죠. 예. 저는 왜 꼭 20살에 대학에 가야 되나?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밀려서 대학에 간다. 등 떠밀려서 간다. 그렇죠. 예. 꼭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20살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돼야 된다면 20살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줘야 될 책무가 교육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 책임이 대학과 사회에 있다고 봐요. 네. 내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대학.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선호를 하는데 저는 최근에 정시와 수시 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시 확대가 되다가 갑자기 정시 확대로 돌아섰거든요. 예. 저는 수도권 강남 학부모들의 입김이 여론작용했다고 봐요. 아. 제가 군산 남구 지금 한들고로 가서 예. 본 것은 그래 그 세층 인류 대학이라 하더라도 비교과 스토리를 가지고서 이 비교과 스토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자기주도성이거든요. 예. 자기주도성이라는 성취를 하면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비결은 수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체제에 대한 그 수도권의 공격에 여론이 만들어지고 지방 부모들은 더 좁아진 이 문을 정시 문을 향해서 내 자식을 막 밀어넣고 있다고 네. 보거든요. 전라북도 고등학교 대체적인 교육과정 체제는 수시 체제에 맞춰져 있어요. 아, 수시 체제. 예. 정시로는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 보내고 싶죠. 수시 체제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게 정시로는 밀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방 부모들이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은 수시 체제 확대거든요. 그래야 좀 더 나은 대학을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그렇죠. 있어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가자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지방 그 주민들이 개입해야 된다고. 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수도권 위주로 모든 교육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예.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은 너무 많이 그냥 얻어간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목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아주 그렇게 요구한다는 말. 그러니까 내 자녀를 가급적이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대학을 가자라고 입장을 바꿨으면 좋겠고 네. 중고등학교에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는 교육을 해달라라고 요구했으면 좋겠고 그런 와중에도 이른바 사람들이 세간에서 좋다고 하는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넓히는 정책 개입도 함께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그 선생님께서 선생님 본인만의 철학이 확고하시네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군산 올 초로 기억을 하는데 모 중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 간의 폭력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또 왕따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만일 학급 내에서 학생들 간에 뭐 갈등이 생긴다면 그의 교사들은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심각한 문제를 제가 갑자기 우스갯소리가 생각나서 네, 그렇게 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왕따는 본래 왕을 따돌림 시키는 거 아닌가요? 왕따. 왕노릇 저 혼자 잘났다고 왕노릇 하는 네. 사람들을 따돌림하는 게 왕따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 학교나 사회에서는 약한 아이들을 따돌림하는 은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 표현이 어쨌든지 간에 왕따와 폭력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고 가해자와 어린 아이들이 일찍부터 가해자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그렇죠. 또 많은 아이들이 피해자로서 우울증이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선생님들은 아이들 사이에 그 어떤 그 폭력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걸 예측을 못해요. 학교 폭력은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만 학교는 알게 되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해도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예전하고 다르네요. 그게요. 교육이 사라졌어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법대로니까. 법대로는 뭐 경찰에서 알아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하고. 학교에는 전혀 뭐 이렇게 개입이나 간섭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교육적으로 중재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줄어들었어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다투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그 흥분한 가해자를 선생님이 가서 잡아도 뿌리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저희 때하고는 완전히 사뭇 다르네요. 요즘 그 분위기가요. 근데 저는 아이들의 폭력은 되게 아주 극히 우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짐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 한 아이가 저 아이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 네.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 그렇죠. 있다고 예, 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조짐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동료 학생들이에요. 교실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렇죠. 아이들은 둘 사이의 감정이 나빠. 이때 개입할 수 있는 아이들로 길러야 되는데 방관합니다. 괜히 개입하지 말자. 우리 사회가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개입했다가 너도 가해자 아니야, 너도 피해자 아니냐고 따지고 서로 편가를 이게 나중에 그 법으로 해결할 때 그때 나오기 때문에 무관심한 게 차라리 그렇죠. 낫다. 이게 10년, 20년 후 우리 사회상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아유,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갈등조정위원이라는 걸 제도를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갈등 조정위원회. 그러니까 학급에는 그 조금 힘이 센 아이하고도 친하지만 네. 약한 아이들에 대한 동정심이나 연민을 갖는 친절한 아이도 있어요. 네. 이 아이가 둘 사이에 개입을 해야 돼요. 아.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네. 갈등의 조짐이 보일 때 개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둘을 중재하고 예, 예. 이것은 법이 아니라 교육도 아닌 인간으로 우정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우정으로 개입하게 하는 시스템이 저는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조정에 대한 것은 대학이나 기업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 조정위원회를 했다. 뭔 이런 게 있어?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스토리가 안 될까요? 아이들 지나가는데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갈등 조정이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사회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그 교사분들이 학생 이거를 개입을 못한다. 법대로 한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교단에서 현재 교단. 교사가 함부로 개입하면 뭐 가해자를 두둔했다. 그렇죠. 서로 이제 그렇게 입장에서 되니까 참여하다 보니까 교사의 무관심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법이에요. 어떤 교사도 나서지 그렇죠. 못하게. 네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신뢰. 웬만하면 교육으로 해결해 보자. 그렇죠. 이런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네. 학교 폭력 줄여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단하시네요. 갈등 조정 위원이 참 그게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죠. 네. 모든 학교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최근 군산도 이제 그 조촌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또 소위 말하는 뉴타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미장지구도 그렇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많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또 이제 원거리 통학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예. 도심 변화에 따른 학교 재배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자꾸 그 우스갯소리로 네. 대답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죄송한데요. 우스갯소리 좋습니다. 네. 저는 학교하고 집은 좀 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맹모 삼천지교가 아니고 예. 그 반대네, 그죠? 왜 그러냐면 네. 초등학교 때는 좀 전에 우리 학부모님이 네. 따님하고 6학년 따님하고 네.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네. 너무나 그 전화 저쪽의 목소리가 이뻐요. 네. 그래서 제가 칭찬도 하고 네. 아빠한테 그 남자친구 생겼다는 식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고 아빠고 아이가 이쁘죠. 학교 갈 때 안아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네. 중학교쯤 되면 아이한테 짜증을 좀 많이 내요, 부모들이. 중2 때 특히 그러지 않나요? 중2병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 왜 밥은 안 먹고 가냐, 게임만 머리 하냐, 손질을 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보낼 때 칭찬해서 보내는 부모들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짜증으로 시작해. 혼을 내서 혼내니까 그죠. 그러면 엄마한테 혼낸 기분으로 집을 나왔는데 아파트 1분 거리로 학교가 있어요. 짜증이 났는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또 짜증스러운 행동을 해요. 그렇죠. 그냥 한 주먹 가는 거죠. 오면서 엄마한테 혼난 거 다 잊어먹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친구들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학교 안에서 나누는 배움 말고 이제 그 거리 속에서 친구들하고 나누는 대화로서 얻는 배움이 제법 크거든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통학거리가 먼 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저는 그 원도심
도심과 이게 도시 개발과 학교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가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학교를 짓고 하는데 도시 재개발과 딱 맞춰 가들 안 해요. 왜냐하면 학교를 건축을 새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자체 차원이 아니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 인정을 해야 되고 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 허가를 잘 안 내줘요. 아, 그럼 1, 2년씩 늦어지고 늦고, 학교는 과밀되고 그렇죠. 어떤 학교에 뭐 이렇게 통으로 그 일반 그 교실을 간이 교실을 만들었다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그렇죠. 하는 네. 이 아수라장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바람이라면 그 원도심 학교를 조금 더 교육 과정을 회원중 같은 학교를 만들어서 좀 회원중은 멀어도 왔거든요. 전국에서 왔으니까. 예, 예. 아니 군산 시내 아이들도 네. 학교가 좋으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원도심 학교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서 그 학생 수 과밀한 이 학교보다는 좀 분산시켜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농촌 학교도 우리 이제 좀 그 원거리에 있는 나포중, 네. 유피중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합심해서 시내 아이들 중에서 중학교 정도는 시골 학교를 보내고 싶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네. 교통수단을 확보해 줘가지고 그렇죠. 좋은 교육과정 안에서 대접받으면서 다니게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참 취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참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우리 그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를 꿈꿔야 소위 말하면 취업이 잘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취업 대한민국에서의 취업이라는 것은 네. 지금 이제 공무원입니다.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1순위가 공무원이죠, 그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망 기업 몇을 제외하고는 취업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글로컬이라는 말에 좀 호감을 갖습니다. 글로벌이 아니라 글로컬이다. 글로컬.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고 수도권에 가서 좋은 어떤 직장을 구하고 취업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한류 문화 보세요. 네. 한류는 우리가 외국 가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외국이 우리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로컬, 지방도 지방에서도 1인 기업 시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취업보다는 창업. 네. 그러니까 뭐 진로 교육을 할 때 취업과 창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방에 있어도 수도권이 해외의 어떤 것들이 나를 향해서 올 수 있는 네. 이 마인드와 능력을 구축하는 그 전환을 지금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취업하지 말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해져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영수, 사과, 은미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요새 이제 고교 학점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다양한 선택을 해서 거기서 내 진로와 적성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이 취업보다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진로 창업센터 같은 게 진로 창업센터.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과 연동되는 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그런 센터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역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4차 산업혁명을 꿈꾸는 미래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새로운 직업들을 개발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계속 이렇게 뒤따라가고 취업에만 목을 매달면 그래서 저는 지역의 대학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지역의 굵직한 대학이 과거에 나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야 가지고 취업만 매달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울의 아이들이 인서울하고 스카이 이야기하지만 거기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한 발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아, 예. 이제 뭐 처음에 우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뭐 1시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질문 몇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 그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 춤추게도 한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교사 어떤 분일까요? 그게? 예. 좋은 교사요. 네. 만약에 네. 아이들이 학교 가는 이유가 네. 그 선생님 때문에 간다 그러면 그 선생님 좋은 교사 아닐까요? 그렇죠. 그 선생님이 저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저희 때도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좀 아름다우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모 때문에. 예,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방법 딱 하나거든요. 영어를 잘하면 선생님한테 그 칭찬을 받고 좀 돋보이게 뭐 잘하면 선생님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학교 가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죠.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영어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바뀌면서 그걸 학교 가기 싫더라고. 그게. 그거는 뭐 모든 학생이 똑같은 걸 거예요. 그게. 예. 그때 제 기억에 그때 영어 선생님이 한 30살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미혼 선생님이셨는데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 뭐 선생님 질문하면 서로 손들어서 막 자기가 얘기를 한다고 막 그 정도였거든요. 예. 우리 이제 이 기자님 때문에 내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아까 좋은 교사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선생님 때문에 학교에 간다가 좋은 교사라고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미모 이야기 하시니까 그 지식으로 학생들이 머리에 담는 교사가 아니고 미모로 이렇게 그 눈을 사로잡는 교사보다도 존경심으로 아이들 가슴에 담는 그럼요. 교사. 네. 그러니까 교사보다도 스승으로 불리어지는 교사. 이게 저는 좋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 말씀 제가 이제 여담으로 사춘기 때 저도 예. 오늘 그 긴 시간 말씀 나눴는데요. 끝으로 이제 마무리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선생님. 네. 예. 오늘 뭐 교육자치 이야기, 좋은 교육 이야기, 좋은 교사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과거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고 우리를 여기까지 성장시킨 교사와 교육의 힘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은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다르게 어쩌면 좀 탈근대적인 근대 교육에서 탈근대적인 교육을 고민해야 된다. 사각형 교실에서 사각형의 교과서로 일제식으로 앉혀놓고 교사가 이렇게 혼자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고 5개 중에서 1개를 그 맞추는 평가가 아닌 아까 취업 걱정하실 때 창업 이야기 했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대 총장하고 카이스트 총장이 만나서 나눈 대화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방역 질서는 좋지만 백신은 못 만들고 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들어온 아이들이 정답 맞추는 데만 익숙해져가지고 정답에 대한 반론 제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백신을 못 만드는 이유다. 미국은 방역 질서는 엉망이지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방역 질서도 좋고 백신도 잘 만드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육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교실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것이 배움이 전부가 아니고 교실 바깥에서도 교사 아닌 사람에게서도 아이들이 배운다. 대한민국 전체가 군산시 전체가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군산 시민이 우리 아이들의 교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교육에 대한 학교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격려이고요.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질문 혹시 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갑자기 질문 당황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갑자기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세요? 교육에 관심이 없으셨구만요. 아니요, 교육에 관심이 진짜 많습니다. 아까 예린이 따님 생각해서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오늘 그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고요.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 아이, 근래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굉장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 그래요?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의 네. 그 외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인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네. 앵커 하셔야 되겠어요. 메인 앵커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이나 외모가 왜 이런 분이 여기다 하는데? 학교는 저의 학창 시절보다 저를 편안하게 보다 더 또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저도 교사로서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학교 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자치연구소의 창립과 그 활동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행복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회원중과 한들고를 제약하며 혁신교육을 통해 자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자치연구소에게 바라는 점은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을 전북에 있는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함께 느끼고 학교에 대해 애교심을 가질 수 있는 전북만의 특성화된 교육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학교는 친구들 모두가 내가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그저 공부와 시험에만 몰두하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끼와 다양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던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인 교육자치연구소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응원하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6년 동안 혁신교육을 받으며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치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교육자치연구소에서는 이런 학생자치가 학교 내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세요. 교육자치연구소에 바라는 것은 전북 교육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이 무엇인지 연구되기를 바랍니다. 암기식 교육이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세워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북교육자치연구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자치연구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육자치연구소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교육자치연구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자치연구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